그래서 문제 2페이지, 문제 5번의 2죠. 그래서 5-2 보시면, 요건 연말정산이에요, 항상. 5-2는 일반적으로 거의 99%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연말정산인데, 거기 보시면, 다음은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김장혁의 연말정산 관련 추가 자료이다. 김장혁 씨는 야간에 진성아파트에서 경비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득 자료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고자 한다. 자료에 있는 모든 가족은 12월 31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득 금액은 없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거기 혹시 3페이지 위에 보시면 결혼비용 보이세요? 결혼비용 있으세요? 위에 보시면 박스 위에. 네. 네, 있죠? 네. 그거 지우세요. 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사 가거나 장례 치르거나 결혼하면은 공제해 준다라는 거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없앴냐면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친척들 결혼하면 제가 돈 다 받거든요. 근데 돈 받고 이제 금액 계산하러 가면은 거기에서 딜을 해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안 받아봐갖고 과거에 무슨 딜을 하냐면 현찰로 하면 부가세 깎아드릴게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부가세 안 내고 싸게 먹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다 현찰로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사 갈 때도 현찰로 내면 깎아주고 장례할 때에도 현찰로 하면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신고를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세금 조금 빼주고 그 이사업체나 아니면 결혼업체나 이런 데에다 세금 거두려고 만들어 놨는데 반응이 없어서 지금은 사장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없으니까 그냥 찍 그어버리시면 됩니다. 교육비부터 볼게요. 일단 교육비는 나이는 안 봐도 되고 소득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의료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소득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보험료는 나이도 확인해야 되고 소득도 확인해야 되고 의료비는 나이 볼 필요 없고 소득 볼 필요 없고 나머지는 나이는 안 봐도 되는데 뭐는 봐야 된다? 소득은 봐야 된다. 그래서 얘는 교육비니까 나머지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만 대학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거기 장남이 고등학생이니까 차녀는 중학생으로 볼게요. 원래는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나이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프로그램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데 직계 존속은 요것만 가능해요. 장애인 교육비만. 그래서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외국에서 쓴 거 되고요. 교육비로 쓴 거. 그 다음에 저기 교복구입비 1인당 50.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비 30. 이거 왜 외워야 되냐면 프로그램에서 50만원하고 30만원을 나누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할 때 교복구입비 60만원이라고 나오면 50으로 잘라서 50만원만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비 30 1인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거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 나올 때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남고등학교 되고 차녀는 안 돼요. 왜냐면 차녀 제가 아까 중학생으로 볼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원비는 그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로 와주세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제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여기 연말정산으로 들어와 주세요. 연말정산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밑에다가 104번 치세요. 여기 연말정산 들어오시고 여기 제일 밑에 칸에다가 아까 저희 104번으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104번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장남고등학교만 돼요. 차녀는 X입니다. 왜냐하면 미취학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X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그 다음에 장남이 송민식이에요. 네, 민식이가 장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치는 거예요. 교육비. 일반에다가. 얼마예요? 40만원. 그 다음에 초중고 몇 번이죠? 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초중고가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는 나이도 안 봐도 되고 소득도 안 봐도 돼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도 아는 거죠. 뭘 아냐면 과거에 병원들이 현금으로 많이 받았죠. 그래서 세금을 다 냈겠어요? 속였겠어요? 속였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타겟 중에 하나는 병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병원 잘 되는데 돈 억수로 많이 벌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타겟층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그래서 공제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은 국가에서는 저 병원에서 얼마치 매출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건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무조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건강 관련된 거니까.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되고 건강 증진식품 안 되고 시력 교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는 1인당 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실손보험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산후조리원.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7천만원 이하이면서 200만원 이하까지 됩니다. 근데 요거는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안 해오셔도 돼요. 이런.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모친의 관절염 치료비 돼요. 근데 차녀의 보약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약 그러면 몸보신이에요. 그래서 건강 증진 쪽으로 봐요. 근데 한약이라고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약은 치료 목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위에 요거 눌러주세요. 의료비. 의료비 눌러주시고 F2. 그 다음에 모친이 김미자님이세요. 맞죠? 네. 모친이 김미자님입니다. 그래서 김미자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빙코드는 아무 말 없으면 국세청 자료예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 몇 번이요? 1번.
다음에 상호 다 패스하시고 금액 가셔서 얼마 냈죠? 170 이렇게 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실손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실손 얼마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요. 그럼 이제 의료비도 끝났고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만 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하다고요? 피보험자가 중요해요. 근데 아무 말 없으면 그냥 피보험자랑 거기에 있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 자동차 보험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부양가족. 부양가족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본인 송지호 누르세요. 송지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보험은 여기 있어요. 일반 보장성이라고. 그래서 일반 보장성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은 국세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세청 보장성 보험 일반 가셔서 얼마 넣으세요? 105만원.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종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라고 거기 마지막 거 있죠? 네,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종된 근무지가 뭐냐면 전 회사예요. 전에 다녔던 회사. 네. 일명 종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다녔던 회사를 종된 근무지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눌러주세요. 여기 처음에 보시면 그 부양가족 옆에 보시면 소득명세서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소득명세 누르시고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종전이라고 써 있어요. 네. 또 여기에다가 대성산업 치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근무지 넣는 건데 언제 거 넣는 거냐면 오래 다녔던 전 회사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오시면 아니면 이제 뭐 경력직 직원이 들어오시면 이것 꼭 물어보셔야 돼요. 뭐 물어보셔야 되냐면 올해 우리 회사 오기 전에 다른 회사 다닌 적이 있냐? 작년 거는 필요 없어요. 작년 건 이미 연말정산 끝났으니까. 그래서 올해 다닌 적 있다 그러면 그 회사 가셔서 저기 원천징수 영수증 끊어갖고 오라고. 네. 그러면 끊어갖고 오면은 여기에다 등록하면 되고요. 못 끊어갖고 오면 뭐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등록 안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종교 관련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로 해주시고 밑에다가 205-03-78-502 치세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급여라고 있어요. 그래서 급여 찾으셔서 720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세요. 밑으로 내리시면 요 밑에 건강보험료 있는데 잠깐 앞에 좀 봐주세요. 뭐냐면 건강보험료하고 넣어야 되는데 이게 칸이 많다 보니까 이럴 때 있어요. 내가 지금 맞게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칸 누르신 다음에 밑에 보세요. 그리고 요 밑에 뭐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보고 이 칸이 건강보험료가 맞구나. 그러면은 얼마 치세요? 26만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소득세란 있거든요. 그 기납부세액의 소득세, 기납부세액의 소득세 가셔서 28,000원. 그리고 옛날에는 주민세라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지방소득세. 거기에다가 2,800원. 이렇게 넣어주면은 일단 등록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꼭 해주셔야 돼요. 다 끝났다 그래서 나가시면 안 되고 여기 누르세요. 연말정산 입력 마지막에.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요거 눌러 주셔야 돼요. 부양가족 탭 뭐하기요? 불러오기. 요거는 마지막에 나오시기 전에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하시면은 끝. 그래서 요거는 하루에 한 번씩 거의 넣을 거라 그래도 다른 쪽보다는 아주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문제 3번에 밑에 거 보시면은요. 매출처 동작상사의 외상매출금 550만원이 2023년으로 바꿔주세요. 저희 지금 넣고 있는 게 2023년이니까 2023년 7월 10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대손 확정되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그래서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뭐냐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죄송합니다. 3페이지에 3-1번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우리 대손의 뜻이 뭐죠? 못 받는 돈이에요. 세액은요? 세금. 공제는요? 빼줄 때. 그래서 못 받은 세금 관련돼서 빼주는 거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라고 하고요. 얘는 확정신고만 해요. 확정신고 때만 되고 10년 이내 거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10년 안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거 등록할 겁니다. 여기로 와주세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부가가치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시고 거기 보시면은 2기 확정이래요. 2기 확정이면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0월에서 12월. 70. 그리고 원래 이게 옛날 버전이다 보니까 좀 안 맞아요. 원래는 당초 공급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가짜로 좀 만들게요. 그냥 당초 공급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할게요. 근데 시험 때에는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 안 넣으면 안 넘어가요. 다음 칸. 그 다음에 대손확정일은 거기 7월 10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2023년 7월 10일.
그 다음에 대손 금액은 거기 얼마라고 되어 있죠? 550 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다가는 동작 상사 치세요. 그래서 대손 사유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강제집행이라고 써 있었었죠. 그래서 강제집행 몇 번이요? 2번. 왜냐면 강제집행하면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거 넣어주시면 돼요. 대표자 2,3원, 그 다음에 12381 00831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 그 세 번째 줄 끝쪽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거 자동 반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 나오세요. 나오시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항상 예 아니요 나오시면 뭐요? 예. 다음에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신고서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2기 확정이니까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이고요. 들어갈 때는 아니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세요. 아니오까지. 그래서 들어갈 때는 아니오로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0이라고 떠요, 안 떠요? 뜨죠? 네. 요게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 550 넣었잖아요. 거기에 세금이 50만 원이죠. 그리고 세액 공제가 빼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0이 들어가면은 세금을 마이너스 50만 원만큼 뭐 하는 거예요? 덜 내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야 1번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요 상태에서 할게요. 거기 밑에 2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50만 원만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이건 자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서 금액이 떴나 안 떴나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자동 반영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1, 2, 3, 4번 있으세요. 매출과세 매입영세 있죠? 네, 유형 한번 또 적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1번은 제품 팔고 세금 계산서니까 매출의 과세, 2번은 로컬에시 나왔으니까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인적인 용도. 요거 뭐라 그러냐면 매출의 건별이에요. 그리고 4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설명 하나씩 드릴 거예요. 매출과세 매출 영세는 그나마 보던 거니까 상관없는데 3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인적 용도로 사용. 우리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있는데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재화요? 잔존재화. 이렇게 4가지를 뭐라 그래요?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간주 공급인데 이 간주는 가짜예요. 그리고 건별이라고 나오면 건별은 무증빙이에요. 뭐라고요? 무증빙.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증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건별이라고 해요. 그리고 4번은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재료를 가지고 빨리 기계를 고치는 게 좋아요? 기계가 고장나도 냅두는 게 좋아요? 빨리 고치는 게 좋죠. 그럼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기계 빨리 고쳤다 그래서 세금 내라 그러면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겠죠. 그래도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쓰는 것과 관련돼서는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요거 가지고 이제 또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게 매출의 과세예요. 그러면 매출 과세는 여기 매출이 33번부터 37번까지거든요. 몇 번에다 넣으세요? 33번이죠. 그래서 33번 가셔서 얼마에 얼마요? 예, 700에 70, 75.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 로컬 LC. 로컬 LC는 몇 번에다가 넣으세요? 35번. 왜냐면 영세의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래서 35번에다가 2000.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간주 공급인데 매출의 건별이에요. 그러면 매출은 33번부터 36번까지거든요. 그럼 몇 번에다 넣으셔야 돼요? 34번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34번에다가 거기 원가 시가 있죠. 앞에 보세요. 원가 시가 나오면 원가는 일반 전표일 때 넣는 거고요. 시가는 매입 매출 전표일 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니까 일반이에요, 메인 매출이에요? 메인 매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가로 넣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가로 넣으면 세금을 안 내요. 왜냐면 200만 원짜리 200만 원에 팔았으면 빵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신고서라는 걸 신경 써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높은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0에 얼마요? 30. 일반적으로 원가가 높아요? 시가가 높아요? 시가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넣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누락한 거잖아요. 거기 2번에 첫 번째 줄 끝쪽에 보시면 누락분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분이요? 누락분. 국가에서 누락하라 그랬어요? 누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누락했죠. 그러면 무슨 세 내셔야 돼요? 가산세. 요 가산세 4개짜리예요. 가산세를 내는데 첫 번째 가산세는 요겁니다. 매출처 그 세금 계산서 합계표 지연 제출 가산세. 그래서 지연 제출 가산세는 언제 하시는 거냐면 예정 신고 누락했을 때. 그다음에 매출 과세, 그다음에 그다음에 매출 영세, 그다음에 매입 과세인데 매입 과세는 이중 공제하거나 과다 환급했을 때만 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은 할 필요 없다. 요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여기로 와주세요. 그 다음에 계산해야죠. 지금 거기 보시면 매출의 과세랑 매출의 영세 두 개 있죠. 맞죠? 그러면 700만 원하고 2천만 원에서 얼마예요? 2,700. 곱하기 3 나누기 1000인데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바로 여기로 오세요. 26번. 또 26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68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2700 치세요. 그러면 81,000원이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 시험 문제는 요거 잘 나와요.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했다. 그러면 아예 이 가산세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했다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락했으니까 신고 똑바로 한 거예요? 신고 잘못한 거예요? 신고 잘못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무슨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신고 불성실은 납부세액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일단 납부세액 한번 구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납부세액은 이렇게 됩니다.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한번 구해보세요. 납부세액 얼마인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1번에 70만원 있고요. 2번은 빵이죠. 영세니까. 3번에 30만원 있어요. 그래서 얼마 돼요? 100만원. 그래서 100만원에 10%.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저희 시험은 일반적으로 3개월 바깥에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나온 적 있고 3개월 안에 나온 적이 있는데 3개월 안에면은 75% 빼줍니다. 그래서 몇 프로만 세금 내시면 돼요? 25%만. 그래서 정리하시고 계산 한번 또 해보세요.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100만원 곱하기 10%에 25% 하면 25,000원 나와요. 그래서 25,000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71번. 그래서 71번에 100만원에 얼마요? 25,000원. 100만원에 25,0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신고 잘못하면은 얘네 둘이는 무조건 세트예요. 그리고 항상 넣을 때는 앞에 금액, 뒷 금액 넣어주시면 되고, 신고 나오면 무조건 얘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뭐요? 납부지요. 얘네 둘이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 나오면 납부지요는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만인데, 이렇게 나오면 계산기로 두드려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는 안 나와 있죠. 몇 월 며칠 시작만 나와 있지 끝나는 날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계산기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92 곱하기 2.2 나누기 만.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00만원 곱하기 92 곱하기 2.2 나누기 만 하시면 2240원 나와요. 그리고 아까는 날짜가 있었으니까 날짜로 했었는데, 이렇게 날짜가 없을 때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 73번으로 오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다 100만원 치세요. 그럼 100만원 치시면은 이렇게 날짜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취소 누르세요. 날짜가 없을 때에는. 그리고 요 뒤에다가 그냥 요 금액 치시면 됩니다. 얼마요? 224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세율이 잘못됐을 때.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만이에요.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이 잘못됐을 때.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우리 지금 보시면 2번에 영세 있죠.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출 관련된 것도 신고 잘해야 돼요, 신고 누락해야 돼요? 신고 잘해야 되죠. 근데 누락했으니까 이제 그거 관련돼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요. 공급가액은 2000이에요. 그래서 2천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25%만 세금 내시면 되세요. 몇 프로요? 25%. 요거 가지고 또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2천만원에. 그리고 프로그램은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74번에서 2천만원 치시면 여기까지는 계산이 돼요. 여기 1000분의 5까지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에다 그 금액 쓰시고 요 금액에 몇 프로만 계산하세요? 25%만. 그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세요. 왜냐면 프로그램에서 25% 계산 전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에 2만 얼마요? 5천원.
그래서 그거 정리하세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내일부터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풀어보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내지 화요일까지 요거 해볼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또 계속 연습할 거예요.